네, 안녕하세요. 5.18 광주항쟁 32주년입니다. 광주항쟁이 광주항쟁이라고 불리기까지가 한 15년 이상 걸렸죠. 광주 사태라고 부르지 않으면 광주 사태라고 불러야만 하고 광주 학살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항쟁 이렇게 부르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공무찬양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한 10년 이상이었죠. 북에서 광주 항쟁이라고 얘기하고 광주 학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광주 사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니들은 빨갱이구나 이런 논리로 이제 광주를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국가적인 기념일이 되고 이런데 15년 이상 걸렸죠. 그리고 5.18이 내란죄다 이러면서 실제 5.18 책임자들이 처벌되고 이러기까지가 15년 이상 걸렸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진실에 다가서는 속도가 그때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갖은 그 거짓과 위선, 이명박 정부 아래에 펼쳐졌던 많은 거짓말들, 이것이 밝혀지는 것은 광주 항쟁이 제자리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일 그리고 모레 1박 2일 동안 광주를 찾는데요. 오늘 2012년 오늘 광주의 정신 정말 절실한 오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채널 6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그 불철주야 인기 많으시죠? 네. 네. 예, 동북아의 문의 문경환 대표님이시고요. 불철주야라는 그런 글을 화요일과 매주 금요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직전에 막 올리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예. 원래 블로그에는 네. 아침 8시 반에 올립니다. 그리고 아, 여기저기 이제 퍼나르는 건 보통 이제 뭐 네네. 오전이나 오후에 이렇게 네. 퍼나르고. 연구소에 인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대표님이 혼자서 막 굉장히 쓰기도 하고 퍼나르기도 하고 네. 하십니다. 글이 좋다는 평가 많이 받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사람 얘기를 제가 뭐 채널 6기로 하면서 하게 될진 정말 몰랐어요. 그러게요. 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김영환 씨요. 예, 김영환 씨가 뉴스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떠들썩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예. 김영환 씨가 전향을 선언하고 소위 말한 뉴라이트 행보를 막 이렇게 보이면서는 굉장히 많이 뉴스에 주목을 받고 뭐 이러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안 보였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김영환 씨가 중국에 지금 50일 넘게 감금되어 있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거기가 있고 지금 왜 50일 넘게 감금되어 있는 상태일까?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네, 그 언론에 알려진 건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알려졌고 그 3월 29일에 중국에서 김영환 씨와 그다음에 3명, 그러니까 김영환 씨 일행이 총 4명이 있는 거죠. 이 4명이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0일 넘게 좀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요.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그 혐의는 국가안전위해죄라고 해서 좀 무시무시하죠. 보통 중국에서는 체제 전복을 이렇게 추구한 사람들, 반체제 인사들에게 적용하는 죄목이라고 하는데 이 죄목으로 감금이 돼 있고 한국 쪽에서는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체포가 되면 보통 이제 영사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영사관들이 가서 뭐 면담도 하고 뭐 석방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그 김영환 씨가 4월 달에 면담을 한 차례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뭐 다른 사람들은 아예 면담도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돼 있고요. 다른 사람들 중에는 지금 이제 그 신원이 언론에 공개된 건 그 유모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 전북 정읍에 현재 그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된 그 유성엽 의원의 동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두 사람은 어떤 사람 인물인지도 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이네요.
지금 무소속 의원으로 돼 있고요. 원래 무소속으로 해서 예, 예. 열린우리당 당적이 있었는데 무소속으로 이번에 당선이 됐고요. 예, 원래 전북 지역이 원래 김용환 씨 예, 전향 이후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학생운동이라든지 뭐 시민사회단체 이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지역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국가안전위해죄라는 죄명으로 해서 중국에 지금 감금당하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요. 그럼 김영환은 어떤 인물인가? 사실 그러니까 한국 진보운동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단히 많이들 좀 이렇게 들어보신 분이긴 예, 해요. 그렇죠. 예. 그 강철 서신으로 흔히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철 서신이라고 해서 그 80년대 중후반에 그 강철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몇 개의 글이 이렇게 연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글이 연재된다 그러면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께 돌려보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유포가 된 거죠. 뭐 제목 중에는 뭐 간첩 박헌영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뭐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좀 제목도 있고 뭐 그런데 실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운동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품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뭐 이론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간 됨됨이가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주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주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좀 널리 알려지게 됐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제 글들을 통해서 주체 사상을 이 남쪽에 이렇게 전파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실상은 김영환 씨가 처음으로 주체 사상을 한국에 전파를 했는가? 이 사람도 어디선가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사상은 아니니까. 누군가 이제 배웠을 거고, 그럼 그 이전부터 누군가가 뭐 주체사상은 이미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떻게 어디선가 이제 배워가지고 그걸 뭐 글로 써서 이렇게 전파한, 공개적으로 전파한 그런 인물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이 학생운동 내에서는 상당히 유명 인사가 됐어요. 물론 이제 강철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겠죠. 이 당사자가 누구인지 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학생운동 뭐 이후에 이제 이 진보운동 쪽에 관여를 하다가 그 1999년에 민혁당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사건이 터져서 이게 국가정보원에 이제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됐는데 전향서를 쓰고 출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향을 해서 뉴라이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뉴라이트에도 이제 대부 역할을 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주사파의 대부에서 뉴라이트의 대부로 뭐 이렇게 이제 뭐 말을 붙이자면 뭐 이렇게 이제 전향을 하게 된 건데 뭐 이 김영환 씨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그 실제 이제 미립북을 해봤는데 북한에 가서 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 그래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전향서를 쓰고 뭐 자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다 뭐 체포 구속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뉴라이트 활동을 하고 뭐 시대 정신이라는 뭐 그런 이제 개간지 잡지 내면서 뉴라이트 사상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고 북한 민주화 운동에도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공개적인 활동은 많이 안 했어요. 그 이후에도. 그래서 최근까지 뭘 하고 지냈는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냥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요즘 이 사람 뭘 하나 뭐 이런 궁금증은 있었지만 다들 이제 뭐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느닷없이 중국에서 나타나가지고 다들 이 사람이 왜 중국에 가 있었을까 다들 놀라는 이제 그런 눈치인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인물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종합을 해보면 과거에 이 운동권이었다가 뉴라이트로 전향을 했고 뉴라이트 중에서도 이제 이 북한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체제 전복 활동인 거죠. 북한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그런 활동을 주로 이제 하던 사람이고 중국에서 체포된 걸로 봐서는 중국에 가서 뭔가 이 북중 국경지대에 가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것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내가 뭐다 이런 사람이었네요. 그죠? 네.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좀 자의식이 되게 컸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전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막
좀 위기에 처한 것 같고 이러면 전향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죠? 그 원래 이제 전향한 사람들의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전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를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자기의 행적을 반대하는 그런 활동을 좀 극단적으로 펼치게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옛날로 치면은 이렇게 적장이 이 적군에 투항을 하면 더 나서서 원래 과거 자기 아군이었던 이 군대를 이렇게 더 강하게 세게 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충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거짓 전향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 극성으로 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박정희 씨가 일본군으로 막 그 독립군 때려잡다가 그 다음에 그 남로당 가입을 활동을 하고. 또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정통 속에 발목을 잡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라며 전국토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우거든요. 네. 이게 뭐 하여튼 비슷한 예, 이런 것 같아요. 자, 북에 미리북해서 북사회가 영판 자기가 생각했던 그뭐 본인 지상 낙원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떤 거랑 다르고 이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자리에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게 뭐 눌러 앉아서 네.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남쪽에 내려와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니까 이게 사실 별로 약발이 없죠. 네. 자, 이 사건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우선 한국인이 외국에서 체포됐기 때문에 이제 영사가 면회를 시도했는데 네. 이 김영환 측에서 거절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참 특이한 상황인데, 네. 일단 영사가 면회를 신청을 했는데, 그 세 명, 그러니까 김영환 씨 외에 뭐 유 씨, 모 씨 이렇게 있는데, 이 세 명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냥 거절을 하면, 중국에서 못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중국에서 아예 자필 서명까지 받았어요. 본인이 원해서 거절한 거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자필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자, 이 세 사람은 면담을 스스로 거부한 거다 이렇게 보여줬고 김영환 씨만 이제 면담을 했는데 면담을 해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정부가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건강 상태나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자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절 함구를 했고 한국 정부는 더 이상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미스테리한 거죠. 보통 여기서 또 전향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으로 이제 전향하려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뭐 오해를 받거나 해서 체포가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영사관이거든요. 영사관에 전화해달라. 그래서 영사관 직원 불러다가 나 지금 억울한 상황이 됐으니까 나 좀 구해달라. 이렇게 하소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본인데 이 사람은 거꾸로 영사관에서 와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숨겨야 되는 게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정부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미스테리들을 낳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추측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몰래 파견한 뭐 특수 공작조 아니냐. 뭐 국정원 직원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국정원 측에서는 국정원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소문만 이제 무성하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뭐 김용환이라는 이 사람의 행적이나 사실 정부 차원에서 업적이 있잖아요. 이 네. 업적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자유롭게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업적이 대단한 황장엽 씨가 그렇죠. 조용히 안 계속해서 살죠. 안가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김용환 씨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업적을 세웠지만 평생을 사찰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무관하다고 한 척을 하려고 했든 아니면 뭐 또 다른 형태의 전향을 하려고 했든 간에 이거는 어쨌든 중국에 가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이 일이 한국 정부에서는 모르는 일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추측이 드네요. 예, 예. 일단 뭐 재밌는 게 이 네. 영사관 면담을 추진한 게 네. 정부에서 나서서 한 게 아니라 김문수 도지사가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것도 좀 특이하고, 뭐 김문수 도지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 전력이 있고, 그래서 김영환 씨와는 뭐 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아마 이제 김문수 도지사가 뭔가 이 관계된 그런 뭐 활동을 했던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국 공안이 아니라 흔히 뭐 그쪽에서 일어나는 이제 우리 그 남쪽이든 북쪽이든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 공안들이 나서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공안이. 네. 근데 국가안전부가 나섰어요. 그래서 이 적용 혐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안전위해죄 라고 하는데요. 이게 계속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어떤 거를 다룰 때 국가안전부가 공안이 아니라 국가안전부가 나서고, 그리고 국가안전위해죄라는 거 혐의가 적용되는지. 예. 그러니까 그 우리 흔히 공안이라고 얘기하면 남쪽으로 치면 이제 경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치안 관련된 건 다 경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네. 그 국가안전부라는 건 우리로 치면 이제 국가 그 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인 거죠. 그래서 급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활동했던 건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무슨 탈북자 지원 활동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다가 중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남쪽에 뭐 선교사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그 중국 국경지대에서 이 탈북자나 혹은 뭐 조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접촉을 시도해가지고 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 뭐 남쪽에 가서 뭐 돈 한번 벌어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 기획 탈북 뭐 기획 입국 뭐 이런 거 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게 사실 좀 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알려진 바로는 브로커들이 뭐 두당 얼마씩 받아가지고 남쪽으로 탈북자를 들여보내면 그 떨어지는 돈이 뭐 꽤 짭짤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인간 사냥꾼처럼 네. 막 그 북중 국경지대를 돌아다니면서 이 좀 유인해가지고 어떻게 설득해서 남쪽으로 보낼 만한 사람 없는지 이렇게 찾아다니는 브로커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브로커들에게 속아가지고 이제 남쪽에 들어와가지고 그 정착금 받은 건 브로커들한테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한국 사회에 이제 적응도 못할 거 아닙니까? 뭐 사회주의 살던 사람이 자본주의 와서 사니 이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적응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최빈곤층으로 이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좀 얘기가 약간 엉뚱한 데로 샜는데, 예전에 그 KBS인가요? 거의 공중파 방송에서 나온 그 탈북자들의 이제 실태, 남쪽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실태 보도한 게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산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살면서 등산객이 버린 뭐 뼈 조각 이런 거 먹고 사는 연명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더라. 그 정도로 이제 적응 못하고 극빈층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가 좀 벗어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하는 그런 이제 브로커들이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활동은 공안들이 와서 이렇게 체포를 하고, 적용하는 법도 뭐 불법 월경 방조죄 뭐 이런 법을 적용해서 그냥 추방을 해버립니다. 벌금 얼마 받고 추방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번 건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뭐 국가안전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을 했는데, 한국 사람이 탈북자 활동과 관련해서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받은 사례가 과거에도 몇 개 있긴 있었는데, 네. 그 좀 유명한 게 뭡니까? 그 2001년도에 천기원 목사라고 네. 그 선교사 출신으로 이제 중국 가가지고 탈북자들 이렇게 막 꿰어내고 이런 활동하다가 체포됐는데, 그때도 국가안전위해죄가 처음에 적용됐다가 재판 과정에서 바뀌었어요, 다시. 그래서 네. 그 불법 월경 방조죄로 바뀌어서 적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라는 거죠. 이 국가안전위해죄가 적용되는 건. 그리고 네. 국가안전위해죄라는 건 중국에서 이 중국의 체제에 반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근데 김영환 씨가 중국을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랬을 수도 아니, 있겠다. 뭐.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중국 민주화 운동에까지 아. 오지랖을 넓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네. 뭐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근데 북한 한국에서는 민주화 운동, 반민주 세력의 도움을 받고, 그렇죠. 김문수라든가 이런. 특이한. 예.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뭔가 좀 다른 개념의 민주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합니다. 예. 하여튼 김영환 씨가 어쨌든 뉴라이트나 이런데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이런데 엄청 지대한 그 예, 역할 일종의 공헌을 뭐 했죠. 브레인 같은 역할을 했죠.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9년, 2000년 이 당시에 전향선언하고 막
온갖 데다 글 써내면서 네. 그죠? 학생운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막 비판하고, 훈계 두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현지에서 이렇게 험한 일을 막 하고 그러게요. 있었네요. 저는 왜 완전 대접받으면서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일선에서 이런 일까지 중국 네. 접경지대까지 가서 네, 참.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북은 반응을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전혀 예. 반응이 없죠. 뭐 이거 뭐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공소 사실이 유포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네. 예. 전혀 뭐 이거는 한국 검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죠. 중국 국가안전부가 공소 사실 유포는 더 안 하는 중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한국은 검찰이 다 중간중간에 하잖아요. 계속 예, 언론 브리핑하잖아요. 언론 플레이를 하죠. 네. 네,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자, 이 체포에 북과 중국이 협력을 했을까요? 어 여러 이제 정황상 협력했을 것이다라는 추정들은 나오고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 드러난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네. 정황이라고 하면 일단 그, 그 체포돼서 감금된 곳이 북중 접경지대다. 그래서 원래 체포된 곳은 접경지대가 아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옮겨진 걸로 봐서는 북한과 가까운 곳으로 간 걸로 봐서는 뭐 북한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게 있고 그 이전에 이제 올해 그리고 작년 이렇게 보면 북중 간의 이 공안 정보 이런 교류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이 공안 쪽 총책임자가 이 북한을 방문해서 이렇게 방문하고 오기도 하고 뭐 교류 협력을 합의하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뭔가 이제 교류가 있었고 이 사건 자체를 가지고 뭔가 협의를 했는지는 뭐 전혀 알려질 바가 없는데 보통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교류를 하면 전체적인 틀에서 아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 좀 잘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사건은 어떻고 저 사건은 어떻고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네. 사건 하나를 놓고 뭐 교류를 했다 협력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 굳이 뭐 네. 김영환 그렇게 영웅 만들어줄 일이 없을 그쵸?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북한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신경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국경지대에 자꾸 북한 내에 이렇게 침투하려는 그런 이제 이 시도가 많이 있었다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중국 쪽에도 협조 요청을 했고 이 뭔가 이 국경지대에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네. 그런 요청들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작년 말에 이제 그 급서 당시에도 이 중국 공안들이 이 국경지대에 쫙 이제 깔렸었는데 그게 그 이런 이제 북한에 혹시라도 이제 급변 사태를 유발하기 위한 그런 이제 네. 공작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좀 우려가 있어서 그런 행동들을 했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정부가 사실 관련이 있을까? 아까 얘기도 뭐 좀 했는데 이게 이제 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정보원들, 공작원들 계속 침투시키려고 한다라고 지금 한 2년 전에도 나왔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다. 김명환 씨가 국정원 직원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네. 그 일단 이 김용환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나서서 탈북자 몇 명 이렇게 꿰어다가 뭐 그 정착금이라도 좀 이렇게 받아내려고 뭐 돈 벌려고 간 것은 아닐 것 같고 돈 벌려고 맘 먹으면 뭐 시대정신 잘 팔아가지고 인세만 봐도 되는 거고 그 뭔가 이제 더 구체적인 활동들, 특히 이제 김영환 씨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단순히 무슨 탈북자 인권이나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북한 민주화 운동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체제를 전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북중 국경지대까지 가서 북한 체제 전복 활동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제 추정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관련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탈북자,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제 탈북자들을 이 남쪽으로 보내는 일도 하지만 다시 돌려보내는 네,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서 공작 활동을 시키는 거죠. 이런 이제 사례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당선된 새누리당의 하태경 국회의원 당선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했어요. 탈북자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다. 탈북자 가운데 북으로 들어간 사람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심 고백은 또 왜 하는 거야? 그게 뭐 자랑스러웠나 보죠. 예. 자기로서는 자기가 이런 한국의 활동한 노인 걸 중 90%는 친일파였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아닙니까 이 이분이 사람 정신 하태경. 좀 뇌 구조를 한번 참 들여다보고 싶긴 한데 예, 이분이 이런 이제
자기 딴에는 자랑한 것 같아요. 내가 북한 체제 전복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도 했다라는 걸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북에서 나온 사람을 꿰어다가 뭐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일종의 이제 공작원으로 만드는 거죠. 국가정보원의 끈앞을 이런 걸로 만들어서 북에 다시 들여보내서 북한 내에 어떤 정보를 캐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활동도 한다 그래요. 어디 이제 북한 어디 이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다 벽보를 몰래 붙이고 온다거나 뭐 아니면 북한에 이제 뭐 그 체제와 관련된 상징물들을 훼손하고 온다거나 이런 사건들을 벌이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제 뭐 폭탄을 설치해서 테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시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이제 성경책 같은 걸 쥐어서 들여보내서 좀 선교를 하라. 안에 가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이런 좀 활동들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지만 뭐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런 일을 하는 국정원 직원은 절대 신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본인 나는 국정원 직원인데 대북 사업한다 이런 사람은 전혀 없어요. 국내에서도 사실 국정원 직원을 공개하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럼요. 무슨 상사 이런 회사 명함, 직원 명함하고 국정원 있죠? 원장은 사장이라 부르고 뭐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알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일단 뉴라이트의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이고 뉴라이트의 브레인 같은 인물이었고 이 사람이 직접 가서 뭔가 활동을 했다는 것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가 직접 챙겨주고 뭐 이런 걸로 놓고 볼 때는 정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이명박 정부에서 몰래 보낸 북한 공작 활동조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도 지금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번 사건이 남북 관계 그리고 북중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남북 관계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남북 관계에서 더 악재로 작용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는 북한이 언제 특별 행동에 돌입하느냐 이것만 남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대전향 선언을 해서 나는 앞으로 뭐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행하겠다라고 뭐 갑자기 폭발적인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지금 이제 오늘 내일이냐 모레냐 이런 날짜만 꼽고 있는 북한의 특별행동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것만 이제 꼽고 있는 그런 아주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더 뭐 악화될 것도 없긴 한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모습들이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반북 적대 활동들은 많이 알려져 왔지만 주로는 이제 말로 하는 거 언론 플레이 아니었습니까?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북한 지도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만 알려져 왔지 실제로 물밑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거물일 수도 있는 이 운동권의 어떤 뭐 주사파의 대부라 불리던 사람이 이제 뉴라이트의 대부로 전향을 한 그런 이제 거물급 인물까지 직접 투입을 해서 북중 국경지대에서 이런 반북 공작 활동들을 해왔다라는 게 이제 이게 확인이 되고 만약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버린다면 이명박 정부의 이런 이제 행태들이 더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나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거 봐라 이명박 정부가 우리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해왔다라는 이제 것을 보여주는 꼴이 되는 거죠. 예. 네.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어쨌든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고 이명박 정부의 어떤 이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뭐 참, 요즘 보면은 주사파 대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 그러게요. 통합진보당에 뭐 상당히 많던데요. 주사파의 대부 데모들이 엄청 많고요. 예, 그렇네요. 전향해봤자 뭐 별 볼 일 없네요. 전향하면서 그러게요. 나름대로 북이 영화를 예.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 사람이 진짜 주사파의 대부였는지 뭐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을 전부 어쨌든 다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쵸. 예, 팔아먹고 막 이랬는데 중국 가갖고 결국 말로가 국가안전위해죄로 해갖고 중국에서 50일 넘게 감금당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전향해봤자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이 감금도 참 이게 국가안전위해죄가 또 무서운 게 네. 일단 기본 70일까지 감금이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그 변호사 접근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래요. 거절
그러니까 거절할 수 예, 있다. 거절할 수 있어서 면담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조사 기간도 연장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국정원이랑 네. 이런 데가 좀 비슷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처벌 수위도 음. 기본 뭐 10년 이상에서 사형까지도 가능한 그런 네. 그래서 뭐 좀 음. 과연 이게 이 향후에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도 상당히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어쨌든 체포를 했기 때문에 기소를 할 거고 재판을 하고 재판이 끝나면 처벌을 받을 건데 얼마나 형을 많이 받을 거냐. 혹시라도 뭐 10년 이상 뭐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10년 이상 네. 받게 되면 그냥 중국에 썩는 거죠. 지금 김영환 씨 나이가 50이라 그래요. 뭐 그냥 할아버지 될 때까지 중국에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한국 정부가 요청을 해서 한국으로 추방하는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뭐 네, 그렇게 네. 될 수도 있겠고요. 그건 네. 이제 한국 정부가 얼마나 중국에게 잘 보여서 뭔가 또 이제 뭐 주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또 중국에 또 뭘 갖다 이제 바쳐야 될지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김용환 저 궁금합니다. 누군지 뭘 진짜 했고 뭐 했던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고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